안녕하세요, 김유영입니다. 오늘은 히로시마에 왔습니다. 낮에는 당연히 박물관 투어를 했고요. 이제 밤 먹타임 시간입니다. 숙소에서 한 20분 정도 걷다가 발견한 이자카야예요. 꼬치집 같고요. 자, 문 열리면 무슨 말? 이라시아이마세, 어서오세요 라는 얘기죠. 자, 메뉴판 보시면 가격이 굉장히 착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물가가 비싼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계란말이하고 맥주 주문했거든요. 맥주가 한 2,500원 정도, 그 다음에 계란말이가 3,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 계란말이 되게 독특해요. 초생강하고 특이하게 간 물을 같이 올려서 먹도록 저렇게 돼 있는데 맛있어요. 근데 간이 좀 밍밍해서 앞에 보면 간장도 여러 개가 비치가 돼 있거든요. 그 간장 중에 하나 골라서 냄새를 맡아봤는데 익숙하길래 또 새로운 거 도전하면 또 실패할 확률도 높고, 얼굴이 굉장히 크게 나오네요. 이거 광각 렌즈라서 그래요. 넓게 보여서 얼굴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주세요. 자, 계란말이는 맛있는데 이걸로 아쉽잖아요. 꼬치집인데. 그래서 꼬치도 한번 시켜봤어요. 자, 꼬치 저 5피스 나오는데 닭이거든요. 저거 7,000원 안 합니다. 그리고 날개도 있고요. 닭고기 가슴살도 있고 껍질도 있고 괜찮았어요. 자, 그리고 확실히 일본이 물가가 싸다라는 걸 이제 어디서 느껴볼 수가 있냐면, 이 이자카야 나와서 향한 곳이 바로 슈퍼마켓이거든요. 이 슈퍼마켓 보면 가격표 보이시나요? 198엔, 298엔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000원, 2,000원 이런 가격표들을 꽤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얘네들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소포장, 그러니까 혼자서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양, 그렇게 해서 되게 깔끔하게 포장을 해놓는데, 그렇게 소포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물가 자체가 확실히 싸다는 걸 좀 몸소 느낄 수 있지 않았는가. 자, 일단 이런 외국에 와서 마트 같은데 하여튼 물건 살 때 보면은 글자를 못 읽잖아요. 그래서 꿀팁 하나 드립니다. 자, 구글 트랜슬레이트라는 어플을 사용을 하시면요, 이렇게 카메라로 비쳤을 때 영어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영어로만 바꿔줘요. 어쨌든 이 슈퍼마켓에서 생선회 요거 하고, 자, 가격 한번 보세요. 이거 앞다리살인데 이게 410엔. 그럼 100g에 1,000원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거 사실 우리나라 마트에서는 조금 찾기 힘든 가격이고, 맥주도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은 한 캔에 1,780원이죠 178엔이면. 네, 확실히 일본이 물가가 좀 싸지 않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먹을 것들을 사서요, 숙소로 향합니다. 숙소는 히로시마에 있는 로얄 위가 호텔이라는 곳인데요, 특이하게도 굉장히 큰 백화점, 쇼핑몰 같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1층은 되게 럭셔리한 명품관입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 입구고요. 자, 가다 보면은 여기가 로비로 통하는 쪽문입니다. 반대쪽에 큰 호텔 로비 쪽 입구도 따로 있고요. 들어가서 보시면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조식 먹는 곳, 뷔페죠. 자, 이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숙소에서 뵙겠습니다. 되게 작아요. 벌려놓고 가면 장난이 아닌데. 자, 이제 숙소에 왔습니다. 아까 마트에서 샀던 그 회, 요거는 광어 같고요. 요거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징어. 사실은 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주 먹던 거라서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편의점에서 샀던 거. 계란인데요. 반숙인 것 같거든요. 요만합니다. 비닐 쓰지 말자 막 그러는데, 이 일본도 비닐을 엄청 씁니다. 엄청 써요. 이 와사비고요. 고추냉이, 간장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맥주. 히로시마의 평화공원, 원자폭탄 그라운드 지로라 그러잖아요. 폭신지 주변인 것 같아요. 보니까 폭탄이 실제로 폭발한 그곳인 것 같은데, 와서 느끼는 것들은 좀 많아요. 역사 공부는 똑바로 하는 게 좋겠다. 얘네가 분명히 의도하는 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있는데, 그런 걸 다 이제 떠나서 뭐에다가 좀 초점을 두고 싶냐면, 폭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지금은 전기를 만드는 데도 쓰는 에너지지만 굉장히 사람을 많이 죽이는 데도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의 양면성인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진짜 말도 안 되는 엄한 피해잖아요. 사실 히로시마는 특징이,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물가는 비싼 편인 것 같다라는 거. 오사카도 번화가 쪽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사람도 많고, 히로시마는 그냥 정말 무작정 원폭돔 하고 평화공원 가고 싶어서 온 건데, 생각보다는 볼 게 좀 많았었어요.
일본은 일본만의 특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네는 조금 세심하죠. 그러니까 좀 디테일한 면이 있고 아기자기한 맛도 있고, 다만 역사인식이라고 하는 건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 아까도 콘돌이라고 하는 거리인데 거길 지나오는데도 이자카야 그 간판에 우길승천기를 걸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극우주의 세력들이 과거의 어떤, 얘네들 입장에선 과거의 글로리지, 영광인데 못 잊는다. 이게 벌써 전후 70년이나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도, 심지어 자기네들의 어떤 전쟁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아직까지도 영광스러워하고 잊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큰 거죠. 왜냐하면 기성세대 이상의 그 전 세대들이죠. 꾸준히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거는 사실은 후손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주입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걸 보고 배웠던 이 후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물론 지금이야 국제적인 일본의 위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전쟁을 일으키거나 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지만 안타깝다. 반면에 기분은 더럽더라.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관계를 해석한 영화들 중에 보통 이제 역사 영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하고의 과거사의 청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정말 많으니까 뭐 의열단을 주제로 한 영화도 있고요. 그게 밀정이었나요? 그쵸? 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박열이라는 독립투사 영화도 있었고요. 찾아보면 그런 것들이 짜잘하게 되게 많은데, 한번 보면 과연 나는 그런 시대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내가 국가를, 내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 어떤 폭거에 항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라는 의문도 굉장히 많이 가져요. 존경스럽고 대단하고, 반면에 일본 니들은 왜 그래야만 했는지, 2차 대전 종전 당시에, 여긴 히로시마니까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일본 정치 세력들이 둘로 나뉜다 그래요. 천황을 포함해서는 야 무조건 항복하자. 이미 그때는 히로시마에서 폭탄이 터졌을 때예요. 터지고 봤잖아. 원폭돔하고 건물 몇 개 안 남아놓고 다 작살난 거예요. 폭탄 하나에. 그러니까 그걸 눈으로 봤으니까, 그리고 사람들 죽어나가는 걸 봤으니까 작살 나겠구나. 빨리 항복합시다. 이렇게 항복을 주장했던 세력이 있었고, 반면에 절대 안 된다. 장난하느냐. 우리는 끝까지 항전한다. 끝까지 결사항전한다. 라는 바로 그 부류로 나뉘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천황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 정도까지 전국의 혼란 상태였다고 합니다. 원자폭탄은 우라늄 안 쓰고요. 플루토늄을 쓰는 경우도 많고요. 우라늄 탄도 있어요, 사실. 비슷한 형태의 폭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크기가 작은 거는 테니스공만한 것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폭발을 시키면 항공모함, 퇴역한 항공모함 옆에다가 폭발을 시켰다고 해요. 실험한다고. 날라갔대잖아요. 항공모함이 철판이 50cm가 넘는답니다. 그 두께가. 근데 그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우그러졌다. 그러니까 엄청난 위력이란 얘기예요. 아무튼 뭐 히로시마 오늘 여행을 좀 정리를 하면 개인적으로는 조금 빡셌어요. 좋아요, 그래도. 여러분도 나중에 기회 되면 이것저것 이쪽 지역에 관해서 뭐 특산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알아보고 다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역사적인 것들은 잊지 말고 보자. 단순히 관광 오더라도. 그게 오늘의 결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